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편이다. 그 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 있어. 내가 작년에 꿈에서 한 여자를 봤던 꿈이야. 꿈속에선 우리 식구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것도 엄청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 으리으리한 저택인 만큼 방도 엄청나게 많았어. 벽도, 문도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만화에서만 보던 그런 집이었어. 근데 꿈속에선 내 등에 계속 한 아이가 엎여 있었어. 난 우리 집에서 셋째였고 밑엔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내 동생이 덩치가 좋아서 난 업지를 못해. 남동생이 아니라 아기였어.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신생아는 아닌데 신생아 같은 모습으로 엎여 있었어. 아무튼 꿈속에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등에 엎인 아기와 함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어. 처음 구경 갔던 방을 다음으로 두 번째 방으로 갔어. 두 번째 방은 무당이 살 것 같은 그런 방이 있더라고. 뭔가 싶으면서도 무서워서 그냥 지나친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첫 번째 방처럼 비어 있었어. 그 다음은 네 번째 방. 그 방엔 왠지 모를 한 여자가 하얀 천을 깔고 멍석 같은 걸로 덮고 있었어. 근데 왜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작정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리고는 따지기 시작했어.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있어? 당장 나가. 꺼져. 재수없게 시리. 한참을 그렇게 더한 욕도 했어. 그러자 그 여자가 딱 한마디를 반복하더라고. 나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나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하며 흐느끼며 울면서 나를 정말 처량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 불쌍하지만은 않았는데 기억에 아직도 선명해. 그래도 난 너무나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떠들지 말라며 나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업은 채로 다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어린 스님이 날 보더니 이런 사가지 없는 이라고 하며 몸은 작은데 힘이 어찌나 센지 나랑 아기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 어린 스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에서 깨어났어. 그렇게 이상하디 이상한 꿈을 꾸고 소파에 가서 걸터 앉아서 찝찝한 꿈을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봤어. 그러다가 도저히 이 찝찝한 기분으로 있기 싫어서 TV나 보려고 TV를 켰어. 참고로 난 대구에 사는데 TV에서 XX동 토막살인 사건이라면서 나오더라고. 죽은 지는 며칠 됐는데 오늘에서야 발견됐다며. 피해자는 여자고 아기의 엄마였다고. 그때 뭔가 모를 소름이 내 몸에 돋았고 잠깐 그 여자의 장례식장을 보여줬는데 정말 잠깐 스친 그 여자의 얼굴을 난 똑똑히 보았어. 그 여잔 내 꿈속에서 그렇게나 억울하다며 슬프다며 울던 여자였어. 그때 그 여자가 덮고 있던 망석은 분명히 엄청 짧았어. 그래 맞아. 꿈속에서 그 여자 머리만 보일 뿐 다리는 보이지 않았어.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멘트가 나오더라. 피해자의 하반신은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컴컴했었고 잊을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땅에 고인 빗물을 피해가며 초딩스럽게 신난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른쪽엔 제가 자주 놀던 놀이터가 있었어요. 평소 같은 놀이터로 향했지만 비도 오고 배가 고픈 상태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려는데 그 비가 내리는 놀이터의 그네에 어떤 교복 입은 여자가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봐도 시대 지난 교복 같았고 도시락도 철통 도시락이더라고요. 거기다 그 여학생 누나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괴함에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몰라도 점점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다 그 여학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흔들리던 그네가 멈췄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어서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터널안 같았어요. 검게 물든 곳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앞엔 굳게 닫힌 하얀 문만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문이라 바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 바로 앞엔 아까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여학생이 씩 웃으며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깼어요. 깨어보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어나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어요.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뭐야 얘 왜 이래 밥도 먹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언제 밥을 먹었냐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으론 제가 자고 있길래 밥 먹어라 라고 하니 대답 후에 나와서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더니 다시 들어가서 자더랍니다. 순간 섬뜩해졌어요. 밥을 빨리 먹는 나라니. 그때 당시 이빨이 한참 빠질 때라 밥을 빨리 먹지 못하거든요. 순간 그 누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 여학생이 제 혼에 들어왔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알았는 이야기지만 그 근처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여학생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무심코 봤던 사실 중 하나 말인데요. 제 방문 하얀색 그 문이네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친구 이야기야. 내 친구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양옥집에 살고 있었어. 하루는 방에 혼자서 집을 보는데 그날은 비가 온 직후여서 집안이 낮인데도 어두웠어. 약간 어두침침하니까 분위기가 으스스하더래. 본인 집인데도 친구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니까 자주 혼자서 집을 보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하더래.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스스스 칼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호기심이 강했던 내 친구는 부엌으로 향했고 부엌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칼도 제자리에 있었대. 나 같으면 그 집에서 당장 나갔을 텐데 친구는 담력이 있어서 부엌에 가서 둘러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과도를 가지고 일단 무서웠는지 자기 보이는 앞에 두고 다시 놀았대. 근데도 부엌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때부터 갑자기 부엌에서는 칼 가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웃는 오소리가 들리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다다닥 알지? 어린아이들 뛰어다닐 때 들리는 그런 소리. 그 소리가 들리니 미칠 것 같더래. 그래서 밖에다 무심코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는데 부엌에서 어떤 사람이 과일을 난도질하고 있더라는 거야. 온 몸이 검은 그림자 같았고 어두컴컴한 부엌의 검은 그림자는 유달리 빛나는 칼로 과일을 푹푹 찌르더라는 거야.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집을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우리 집으로 왔고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며 벌벌 떨며 부모님이 오실 시간대쯤 집으로 돌아갔어. 친구가 집에 들어갔을 땐 아직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이었대. 집 안엔 아무도 없고 고요했고 친구는 헛것을 봤구나 생각했는데 뒤이어 들어온 자신의 어머니가 말하더래. 야, 네가 과일을 이렇게 뭉개놓은 거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엔 신천이라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대로 밑으로 흐르는 강이며 대구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땐 운동에 미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달리기 산매경에 빠졌었죠. 문제의 그날도 신천 강변에서 조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미친 사람 마냥 그 시간에 달리러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잠시 멈췄는데 누군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새우깡과 음료수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기서 뭐 하나 싶었지만 일단 달렸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더 달리다가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한참 숨을 돌리다가 문득 옆을 봤는데 아까 새우깡 먹던 그 여자애가 바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새우깡을 씹어 먹는데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100m 12초 달리는데 그 거리를 이 여자애가 이걸 들고 어떻게 벌써. 벤치에서 한번 굴러 떨어지고 허겁지겁 mp3 챙겨 냅다 달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뛴 적은 없었을 거예요. 달리는 도중에 너무 무서워서 몸은 미친 듯이 떨리지만 어떻게든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mp3를 귀에 꽂았습니다. 음량을 최대한 크게 신나는 노래로 틀었어요. 근데 귓가에서 으스슥 새우깡 씹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이어폰 집어던지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 여자애가 다이아몬드처럼 찢어진 눈으로 배시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엔 진짜 기억도 안 납니다. 집으로 미친 것처럼 달린 것밖엔 다른 때는 몰라도 새벽엔 절대 신천강 가지 마세요. 그놈의 새우깡은 그 일 이후로 거들떠도 안 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1학년 때 여름이었어. 한밤중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댐으로 향했어. 통행수단으로는 뒷좌석이 붙어있는 자전거 3대. 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나머지 4명은 2명씩 한 자전거를 탔어. 그 댐은 아무렇지 않게 산채하는 느낌으로 지나갔고 거기에다 자전거를 탄 채로 산을 넘어오면 보이는 커다란 철교에 도착했어. 그때 모두들 아무 말도 못했어. 어째서인지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무서워졌으니까. 전원이 이유 없이 긴장하고 있었어. 이 다리는 누가 봐도 분위기가 달랐거든. 무서웠어. 바로 전까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끌시끌거리며 놀고 있었는데 주위는 암흑뿐이었고 조그만 등조차 없었어. 그렇다 해도 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두려운 감정은 최대한 숨긴 채 기념사진을 찍자며 준비했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진정도 못하고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래도 모처럼 왔으니 빨리 찍고 출발하자 라며 말을 걸었어.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 끼. 그 소리는 어디 먼 곳에서부터 들려왔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서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렸어. 움찔했지만 별로 신경 쓰진 않았어. 그렇지만 잠시 후 다시 한 번 더 들렸어. 끼. 꼭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같았어. 그게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야. 끼. 우리들은 서로 입을 모아서 근처에 카 레이싱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우물쭈물거리며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다 보니 또 소리가 들렸어. 끼. 새로 들려올 때마다 점점 길어지는 소리와 그리고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명백했어. 카레이싱이라면 말려들기 싫었던 거지. 그 소리는 더욱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가며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어. 끼. 우리 조금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들 중 한 명이 틀림없이 카레이싱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을 꺼낸 순간 전부 경직했어. 그 소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바로 발밑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거야. 맞아. 철교의 바로 밑이었어. 새까만 암흑 같은 강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야. 가능할까? 어째서 다리의 바로 밑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공포로 인해 얼굴이 뒤틀렸어. 그리고 다시 제대로 들었을 땐 자동차 소리가 아니라 걸 깨달았어. 몇십 명,
아니 몇백 명 정도나 될 것 같은 남녀의 목소리가 비섞인 신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알 수 없는, 식별 불가능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 끼야야. 글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소리였고, 여러 명의 남녀가 서로의 목소리가 얽혀가며 기묘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 거야. 그 목소리는 다리의 바로 밑에서 점점 이쪽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분명한 건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어. 위험해. 전부 한꺼번에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댔어. 2대의 자전거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는데 난 너무 패닉한 상태라서 페달 위에 제대로 발도 얹지 못하고 있었어. 아무리 발을 밟아대도 너무 떨려서 나머지 페달을 누르지를 못했던 거야. 그 순간에도 그거제 비명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그때쯤에는 이미 다리 위로 올라와서 내 바로 등 뒤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지. 더 이상 공포심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페달을 밟을 힘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져서 코끝이 찡해졌고 손끝의 감각도 잃어가기 시작했어. 이런 체험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 기다려줘, 제발. 난 자전거에 이미 착석한 친구에게 있는 힘껏 다 짜내서 소리 질렀어. 자전거 한 대는 이미 도망친 후였지만 다른 한 대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깜짝 놀란 것 마냥 뒤를 돌아 멈추어 주었어. 그때 난 드디어 페달에 힘을 줄 수 있었고, 난 정말 빛의 속도로 페달을 밟아대며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왔어. 자전거를 몰며 고개를 들어보니 그런 날 뒤돌아보고 있던 친구의 얼굴도, 그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의 얼굴도 내 헬멧에 달린 라이트로 비춰졌는데, 보면 볼수록 그 녀석들의 표정이 점점 더 공포로 질려가는 거야. 위험했지. 내 바로 뒤에서 뭔가 보이는 게 틀림없었는 거야. 자전거에 달린 미러를 통해 뒤를 볼 수 있었는데 방금과 다름없이 암흑만이 비춰질 뿐이었어. 그렇다 해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고,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있는 곳까지 따라가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스피드로 함께 다리를 건넌 후 절대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저 집으로 계속 페달을 밟았어. 그렇게 우리는 다행히도 모두 멀쩡한 몸으로 집까지 도망갈 수 있었어. 그 후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페달을 밟기 위해 난리칠 때 내 바로 등 뒤에서 철교 아래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새까만 아지랑이가 보였다고 말해줬어. 그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검은 안개였대.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강렬했어. 애초에 걔한테는 검은 안개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단 거야. 그 친구 왈, 낡아 빠진 기모노를 입은 이상할 정도로 목이 긴 여자가 무시무시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아지랑이 같이 흔들리는 몇십 개나 돼 보이는 사람 형체가 보였어. 그걸 들었을 땐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